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기 상담, 위기에 약한 사람들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특히 위기에 약한 사람들의 속성에 대한 평가를 학자마다 조금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약한 사람들이 있고, 위기에 잘 대처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위기에 약한 사람들의 속성은 제 아래에 기록된 것처럼 다양한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위기 때에 감정적으로 약해진다. 사건에 그래서 휘말리기 쉽다. 그렇게 보죠. 감정적으로 위기는 사람의 마음을 또 감정을 이성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건에 휘말려 들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아주 격해지고 흔들리게 되겠죠.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은 위기 대처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몸이 약한 경우는 더더욱더 위기에 약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위기 대처 능력이 약하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이 위험하고 약할수록 현실을 안 받아들이죠. 부정하죠.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죠. 마술적인 입이란 말처럼 입으로 떠들고 먹고 마시고 수다 떠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정상이 아닌 거죠.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크고 위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떠들고 남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수다 떠는 그런 경향, 보통 때와 다른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 비현실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비현실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지나친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위기를 다룰 때 어려움을 겪는다. 죄책감이 너무 큰 것도 위기 때 더 큰 아픔과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거죠.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고 비난하는 사람은 위기 대처하기가 힘들다.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타인에게 자꾸 투사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위기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약한 사람은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독립적일 수 있다. 지나친 거죠. 너무 독립적인 것도 문제고 너무 의존적인 것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기 상담자의 자질에 대해서 게리 콜린스라는 상담학자는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위기 상담자의 자질 가운데 이제 하나는 기꺼이 남을 돕고 싶어하는 자발적인 그런 마음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없이는 위기 상담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돕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상담자로서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 남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울 수 없을 만큼 자기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여유가 없으면 위기 상담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큰 사건, 사고를 보았을 때 침착하게 자신을 다스리는 그런 마음으로 대처해야 된다. 넷째는 돕고자 하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관념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지 어려움을 겪을 때, 큰 어려움을 만난, 위기를 만난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착성, 지혜, 통찰력, 성실성 등을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자질이 잘 갖춰진 위기 상담자로서의 그런 품성을 갖추고
전문성을 이제 기술적으로 잘 키우면 훨씬 더 온전한 그야말로 유능한 상담자로 자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가 조심해야 할 요인들, 정보에 대한 욕구, 호기심과 정보에 대한 욕구를 지나치게 가지고 뭔가 피해자, 내담자에게 많은 것을 알아내려고 상처를 주면서 지나치게 정보에 대한 욕구, 남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하려고 하는 그런 호기심과 정보에 대한 욕구는 상담자에게 있어서 올바른 자세 태도가 아니다. 또 관계에 대한 욕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그런 욕구를 품고 접근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 자기에게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은 의지하고 의존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져서도 안 된다. 구출하고 싶은 욕구, 이것이 잘 생각하면 건강하고 좋은 것이지만 조금 지나치게 삐뚤어진 그런 관점과 욕구가 있다면 상담자에게 있어서 올바른 자세 태도가 되지 못하고 내담자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위기 상담자의 자질로서 먼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는 굉장한 훈련과 성품의 교육과 단련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남의 그런 아픔과 상처를 함부로 남에게, 다른 제3자에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 유지에 대한 그런 책임과 윤리 도덕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상담 사역에 재능이 있는 사람, 이 상담 사역은 훈련을 통해서도 많이 발전이 되지만 타고난 그런 은사와 달란트도 있습니다.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자기 주장을 많이 하기보다는 남의 얘기를 잘 들으면서 그렇게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위기 극복 능력을 지닌 사람,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책임적으로 참여해서 끝까지 도와주고 함께하고 또 이를 마무리하기까지 위기 극복에 대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있는 반면에 큰 문제를 만나면 뒤로 빼고 책임을 회피하고 어려운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겠죠.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섬김과 봉사와 사랑과 또 여러 가지 위로하는 그런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소유한 사람들이 상담자로서의 탁월한 차질이 되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하며 위기 시 현장에 달려올 수 있는 사람, 자발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봤을 때 현장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적극성과 봉사 정신이 있을 때 위기 상담자로서 적합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위기 상담의 목표와 위기 개입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위기 상담의 목표와 위기 개입. 위기 상담의 목표를 먼저 보면 위기 상담은 우리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온 것처럼 큰 어려움을 만나고 비정상적인 그런 시련과 고통을 만났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위기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도움의 어떤 내용과 질과 방향성과 가치와 정체성이 다 개입이 돼야 되고, 내담자가 이런 위기를 통하여 성장할 수도 있고, 또 더욱더 절망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기 상담의 목표를 잘 정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잘 따라오고 더욱더 성장의 기회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담자가 위기를 경험한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위기 상담의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거죠. 이전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담자의 다양한 심리적 증상과 고통을 이제 해소해 주는 거죠. 위기를 만나면 심리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담자의 혼란을 막아서 정상적인 상태로 적응하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회복되도록 돕는 것도 위기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혼란을 이제 잘 이겨내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잘 적응하고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위기 발생의 환경적 요인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위기 상담을 통해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그것을 잘 이해하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 요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위기 상담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의 아픔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돕는 데 있다. 예.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혼자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혼자는 사리 판단, 분별력이 약하고 위기 속에 문제 속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절망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할 수 있는데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그것이 긍정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성장을 통해서 어떤 시련과 아픔도 감수와 기쁨과 의미를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의미가 없으면 성장의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고통을 당하고 시련이 있어도 이걸 극복하면 다음에 더 희망이 있고 자신의 열매가 더 보람되고 알찬 그런 내용들이 장래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큰 희망을 안고 오늘의 아픔과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통하여 절망에 가라앉지 말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위기 상담의 목표가 됩니다. 위기를 통하여 절망에 가라앉지 말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되는 거죠. 위기는 반드시 양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위기는 성장의 기회도 되지만 절망의 그런 나락에 빠질 수도 있다. 분명히 두 가지 차원이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직장을 잃었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큰 위기고 경제적으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진로에 있어서 굉장히 위기일 수 있겠죠.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다른 기술을 배우고 다른 사업을 배워서 오히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기 성취, 자기 실현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직업을 얻어서 그것이 성공의 기회가 되고 장차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다. 반드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다시 열려진 것이다. 관점을 바꾸고 해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위기가 새로운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위기 상담은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기 상담의 목표까지 우리가 학업을 하고 잠시 마치겠습니다.